안녕하십니까, 권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고민이 되실 부분인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왜 생기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가 법인 돈을 가져가면 그게 가지급금입니다. 원래 실제로는 이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그 지출 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가지급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실무상으로는 대표가 법인의 돈을 가져갈 때 어떤 용도인지 이제 용도가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계상해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수금. 가수금이란 법인이 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실제로 법인 통장에 돈이 유입됐지만 그 돈이 왜 유입됐는지 모르는 항목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이 두 가지 자체만으로도 이제 뭐 위협이 되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기간이 누적될수록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그 1억 원의 가지급금을 가만히 냅두면 46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 그 이자는 법인의 이자 소득에 해당해서 법인의 순이익을 460만 원만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제 460만 원에 이제 뭐 9% 또는 19% 이런 그 법인 세율을 곱한 만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복리로 적용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460만 원만큼 증가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1억 460만 원의 4.6%가 또 곱해지면 그만큼 또 이자가 많아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리로 적용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리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대표이사가 4.6%만큼 이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도 많아지고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이렇게 다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이 법인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는 인정이자 입금 산입. 이게 뭐냐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만큼 법인의 순수익을 늘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많아진다. 두 번째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만약에 은행에서 이제 5억 원치를 빌렸으면 빌린 대출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5억 빌린 것에서 대출 이자가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5천만 원만큼 전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법인이 가지급금을 보유했다 라고 하면 전체 부채 중에서 이 법인이 가진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지급금 비율이 50%라고 가정을 하면 그 5천만 원 중에서 50%, 2,500만 원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2,500만 원만큼 이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선 충당금 설정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표이사 상여 처분.
요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납부하지 않은 이자는 대표자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가수금이 있으면 왜 리스크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수금이 있으면 이 매출 누락이라고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게 준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세청은 매출을 대표자가 빼돌리고 그리고 이제 법인에 입금한 돈이라고 이제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수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제 부가세도 매출이 증가한 것만큼 다시 내야 될 거고, 또 법인세도 추가로 발생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속세의 문제인데, 이 가수금이란 것은 어쨌든 법인에게서 대표자가 받을 권리인 거죠. 그 권리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유고 시 상속 재산에도 이 가수금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상속세가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이 가수금이 있으면 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이 좀 하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대출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책 자금을 심사할 때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지급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이제 소액인 경우, 금액이 작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급여나 상여 그리고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 상환에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 소득세나 4대 보험 같은 것들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지급금 금액이 큰 경우, 이제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럴 때는 뭐 퇴직금을 받아서 그 퇴직금을 전부 법인에 납입을 해서 이제 가지급금을 없앤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을 해서 그 처분 금액으로 이제 가지급금을 처리한다던가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수금의 경우인데, 만약에 가수금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인출을 합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시로 지속적으로 계속 인출을 해서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법인의 이 현금 흐름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내에서 인출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수금이 있는데 이 가수금을 지급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 빚을 자본금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빚을 자본으로 전환해가지고 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발생 초기부터 누적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리스크가 커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 가능한 정리 옵션은 줄어들고,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요 비용이란 세금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수금이랑 가지급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상황인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게 어려우니까 매해
결산할 때 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캐치를 해 두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